구름대를 하단 이탈했다는 것은 새로운 하락 추세의 흐름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생존일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해외선물 부조지표 중에서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더불어 인기가 가장 많이 있고 많이 활용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고 한다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지럽고 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시겠지만 결국 매매할 때의 핵심 포인트만 이해하신다면 이 일목균형표는 그리 어렵지 않으며 많은 억대 트레이더들이 사용 중인 중요한 보조지표인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해외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일목균형표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기준선, 그리고 전환선, 그리고 선행 스팬, 후행 스팬 이런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 일목균형표가 시장의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기에 꼭 알고 계셔야 할 필수 차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막상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핵심은 몇 가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빼고 핵심만 족족 집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일목균형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중간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목균형표의 구성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선, 전환선, 선행 스팬, 후행 스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이 중간값인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어요. 고가와 저가 사이에 있는 이 평균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일목균형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있다고 하면 이 구름대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 구름대가 만들어지는 원리 역시도 평균 가격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구름대로 타점을 잡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활용해서 좋은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 파란색 구름 모양을 음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빨간색 구름 모양을 양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름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지지하고 가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익절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 이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사용의 승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타점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의 과거부터 보자면 공통적인 사항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일목균형표에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움직이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과 이 구름대를 깨고 만약 더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러한 점을 포인트로 잡고 구름대만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익절과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평균적으로 구름대를 돌파하는 다음 캔들, 정확하게는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점으로 진입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를 상승하는 척 하다가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손절 라인을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구름대 하단 라인을 지지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 구름대 구간을 상승하는 듯 하다가 하락을 했다면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대를 이탈한다는 것은 새로운 하락 흐름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 구름대 밑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이 상승 흐름을 계속 타시다가 다시 구름대 상단 라인에 닿았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익절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아까 말한 예시의 경우도 이런 경우겠죠. 구름대를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탈을 할 수도 있게 되니 이 하단 구름대에 왔을 때는 꼭 빠르게 손절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반대로 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했다면 다시 이 지점까지 쭉 지켜보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맨 바닥부터 최고점까지 먹을 생각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안 되시고 정확한 타점을 잡고 본인의 익절가를 설정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의 흐름이 끊기는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지점에서 빠르게 익절을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만약 익절가를 20포인트면 20포인트, 30포인트면 30포인트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지점에서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서 옆에 있는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구름대를 하단 이탈했다는 것은 새로운 하락 추세의 흐름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대 하단을 이탈했을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본인만의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그 지점에서 익절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탈하는 척을 하지만 이탈하지 못하고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이 구름대 윗부분에서 바로 빠르게 손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핵심은 구름대 구간이 하나의 지지던가 저항으로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복잡한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이 구름대 하나만 보셔더라도 어느 정도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일목균형표를 평균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해외 선물 매매에서는 1분봉, 5분봉 같은 이 짧은 봉보다는 더 높은 승률을 지향하신다면 15분봉, 30분봉 이 긴 봉에서 전체적인 기간을 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승률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를 본다면 단순히 단기적으로 1분봉, 5분봉에서 짧게 보지 마시고 15분봉, 30분봉 이상 어느 정도 추세가 이탈하고 돌파하는 흐름들을 파악하기 쉬운 봉에서 매매해 주신다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증권사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이나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선물 생존 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